하나.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빨리. 자, 이제 9번 요거 역시 이제 이과 쪽 자연계열 학생들 저기라서 그런지 과학 지문 나왔는데 이거는 출전은 그냥 교과서예요. EBS 게 아니라. 근데 뭐 과학이 반드시 교과서에 나온다 건 알 수 없어 이제. 올해는 또뭐 과학 지문이 EBS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낸 건데, 자 일단은 이제 각을 낙을 있고 뒤에 역시 이제 문제 해설에 출제 의도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 그래서 어휘, 문장, 글의 구조,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결국 이제 지문의 내용만 과학이지 결국 국어야, 그지? 우리가 과학 이론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에 있는 내용 말 그대로 어휘, 문장, 글의 구조, 핵심 내용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든 국어의 어떤 시험에서의 출제 의도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이게 만약에 지문이 이제 사회야. 그러면 이제 이거 과학기술만 사회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사회 분야에 그래서 어휘, 문장, 글의 구조,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연계 쪽 문제다 보니까 이제 과학 지문을 좀 갖다 놨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문제를 보니까 일단 먼저 1번, 이제 소문학 1번 보니까 기억을 노드와 연결선으로 된 네트워크 형태로 그리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지? 주관식, 그지? 그리기까지 하라고 해서 그리기까지. 근데 일단 지문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게 그리려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출제 의도에서 말했듯이 용어의 의미만 파악하면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가 봐봐.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다. 자, 처음에는 다르다 알게 해놓고 아니다, 같은 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실제 세상하고 가상 공간 인터넷하고 분명히 다르지만 뭔가 통하는 점이 있다.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다. 네트워크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1번 문항 풀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이야 이게. 네트워크란 뭐예요?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1번 문항은 이제 이게 참 그리는 문제인데 정답을 우리가 답안지에다 그려야 돼. 근데 뭐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점과 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다. 1번 문항이 뭐야? 노드와 연결선으로 된 네트워크 형태로 그리시오. 그러니까 노드란 말만, 그지?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읽다 보면 나오지. 노드가 뭐야? 점이죠. 그지? 점이란 말이야 이제. 자, 이제 바로 나와. 자,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그지? 우리가 사람과 친구 관계, 둘이 친구 사이야. 그럼 둘이 뭔가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 무슨 인터넷 무슨 드라마 중에 19금 드라마긴 한데 S라인인가 그런 거 혹시 본다면 그게 둘이 이제 어떤 성관계를 맺은 사이인 무슨 빨간 선이 보이잖아, 그지? 이제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게 지금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사회 회사에 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랜선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인터넷 들어오면 이제 여기 각각 선생님들도
그 선에 의해서 이제 선을 뽑으면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여기서 전자기파 즉 뭐야 이제 와이파이지 그지? 무선 그 얘기잖아.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우리. 그래서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아예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거 무슨 쌉소리냐 하겠지만 우리 이 정도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그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네트워크 이론에서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 한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1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이미 뭐 1문단만 보고도 사실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2문단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 고속도로망은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는 균일하다. 요거 항공망 네트워크는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던 거. 허브란 하고 여기서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 안 했지? 근데 허브의 개념을 언급했어 안 했어? 한 거지. 허브의 개념 쉽게 얘기하면 뭐야?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거. 그지? 이게 이제 허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브란 말 많이 쓰잖아 이제, 그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그지? 세계에서, 그지? 몇 번째 속하는 허브공항 중에 하나야, 그지? 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엄청 노선이 연결 많이 돼 있잖아, 그지? 알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양양 같은 데도 공항인데 그런 거를 허브공항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인천공항이, 그러니까 허브, 그런 거야. 그 집중된다 이거야, 그지? 인천공항도 하나의 노드야. 근데 그 선이 집중되어 있는 노드를 우리는 뭐라 한다? 허브라 한다. 알겠지? 그럼 허브의 개념, 허브란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허브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질문에서 자꾸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를 이제 다른 말로 뭐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자, 이건 이제 달리고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를, 즉 척도, 이걸 척도라고 하는데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랬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9번 문제, 자, 1번 소문항 기억을 이제 자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 지금 쭉 설명했어요. 이거를 글이라고 했어. 노드와 연결선으로 된 걸 일단 뭐야? 점하고 선이 이제 여기 그림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줬어. 20개 내외의 노드와 30개 내외의 연결선을 사용해라. 알겠지?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학교에 그 예시문학 답을 봐도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걸 다 지금 딱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생략. 그래서 또 여기도 막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일종의 허브가 되는 거야. 얘는 연결선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일로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또 얘도 여기도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점이야. 요거 점 20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제 점 20개. 그 다음에 연결선은 뭐 30개 내외니까 자 물론 20개를 내외라고 했으니까 뭐 한 19개 한 건 21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그리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봐봐. 허브 알겠지? 이런 거. 요게 이제 보이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자 근데 20개가 아니야. 막 점이 한 10개만 찍혀 있다. 그 다음에 선이 한
20개도 안 된다. 요러면 부분 점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조건을 안 지켰다 이거야. 그래서 학교 채점 기준에 보면은 20개, 30개 요거를 어느 정도 최대한 지켜서 요런 형태 그림을 그려라. 알겠지? 이거였던 거야. 1번 문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자, 이제 우리 잘 봐.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맞잖아. 그치? 연구자들이 논문을 당연히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해. 자, 여기 중요해. 여기 밑줄 봐봐. 한 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논문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허브가 된다는 거지. 유명한 논문이 허브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자, 이것은 누리 문서라든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치? 진짜 딱 어떤 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뭔가 중심이 돼서 여러 관계망이 이 노드 허브처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한 2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 얘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한 2, 3 얘는 한 3명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만 있고 2개만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소위 무슨 현상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뜬금없이 밑에 2번 소문항 2번 보니까 니은에 들어갈 유금절의 한자성어. 야, 우리는 한자성어에 진짜 약한데 유금절의 한자성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유금절이 6글자라는 얘기야. 유금절 6글자짜리 아무리 한자성어 몰라도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야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봐봐. 계속해서 한 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선이 많아지는. 그치? 그럼 잘 봐. 이게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자, 이게 동격, 의미가 같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 유명한 논문이 되면 점점 연결성이 많아져.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항상 이 P면 Q이다와 같은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이건 논리에서는 다른 얘기야. 논리는 제외하는 거야. 논리. 즉 참거짓이 있는 명제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고1 때 수학 상이라고 하나? 그 수학 상에서 이 명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제 수능은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28학년도 수능은 여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범위가 딱 바뀌잖아. 근데 명제 배우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이제 P면 Q이다가 명제라고 할 때 자, not P면 not Q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나? E라고 해. E라고 해. 그지? P면 Q이다. 역은 뭐야? 거꾸로지. Q이면 P이다. 그럼 대우가 뭐야 이제? not Q이면 not P이다.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뭐예요? not Q이면 not P, 즉 대우명제. 대우명제. 그럼 이제 이런 E 같은 애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 참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잘 봐. 이게 그 명제일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돼. P, Q라고 이게 not P와 not P면 not Q이다가 그치? 항상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국어는 가능해. 국어 지문에서 이 논리 얘기할 때 빼고는. 알겠지? 왜? 참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명제가. 그지? 참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오는 지문의 대부분 99%의 내용은. 여러분들 옛날에 유류분, 그지? 청구소송이라고 유명한 그 옛날 기출, 뭐 6평 지문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그지? 근데
상속 개시의 개념이 뭐야?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걸 상속 개시라고 이제 지문에 나와 있었어. 그리고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인들이 유류문건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겠니 틀리겠니? 맞죠. 왜? 지문에 지금 선지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어. 근데 지문에 뭐가 있어?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문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P면 Q잖아. 그럼 not P가 뭐야? 상속 개시 이전에는. 근데 상속 개시가 아까 피상속인 사망이라고 했잖아. 그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속 개시 전에는 즉 not P.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Q였잖아. 그럼 not Q 뭐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겠지? 지문에서는 P면 Q이다라고 나와 있고 선지에서는 not P면 not Q이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게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란 얘기지. 알겠지? 수능 문제는 요새 거의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 뭐 100%는 아니지만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선지에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문은 P이면 Q이다인데 선지는 not P이면 not Q이다로 갖다 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도 이걸 not P, not Q로 볼까? 그러면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지? 연결성이 많아진다. 그지?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논문이라면 뭐란 얘기야? 이거잖아, 그지? 지문에 이 내용이 없어도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아까 6자짜리, 그지? 이거 뭐야 얘는? 부익부. 얘는 뭐야 이제? 빈익빈, 그지? 그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답은 부익부 빈익빈이었어.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만약에 그지? 반대로 썼다고 해봐. 빈익빈 부익부. 그지? 그래도 맞겠니 틀리겠니?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겠는다고 아예 그 채점 기준에서 나와 있어. 빈익빈 부익부로 쓰나 부익부, 그지? 근데 사실 빈익빈은 여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지? 내용상으로는 부익부만 있던 거야. 여기 지문의 내용은 부익부만 있는 건데 부익부가 성립이 되면 P면 Q이다가 성립이 되면 뭐까지 성립된다? 빈익빈까지도 성립이 되는 거야 이제 빈익빈. 그래서 아예 답을 빈익빈 부익부로 써도 맞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만 안 쓰면 돼? 부익빈 빈익부 이렇게 바보같이만 안 쓰면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세상에 빈익부 부익빈 이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지? 알겠지? 그래서 자 부익부 빈익빈 아니 혹은 빈익빈 부익부 요게 2번 문제 답이야. 알겠지? 요거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 써먹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알겠지? 왜냐면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연결성이 많아. 이거는 어떤 현상을 얘기한 거지 이것을 참 거짓이라는 명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진리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현상을 설명한 내용이지. 그치?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있는 명제에서만 PQ가 not P, not Q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지? 이건 진리값이 있는 명제에서만 역이 대우를 따지는 거지. 국어 그냥 일반 문장에서는 그냥 이게 참 거짓이 아니잖아.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연결성이 많은데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냥 이런 현상을 갖다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 뭐 법률 조항을 얘기하는 거, 그지? 법률 조항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2번도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가와나가 연속되는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도록 디귿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뭐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거기 이제 디귿이 이제 빈칸으로 이제 나글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질병예방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하면서 이제 첫째 문단에서는 독감 환자가 나왔을 때 어쩌고 하는 게 이제 독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이거 지금 잠깐 이거 다 어차피 숙제로 준 거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안 읽어본 친구들은 내가 볼 때 반이야. 그런데 일단은 읽어봤다 치고요. 자, 독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응?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 봐봐. 그런데 검색 사이트 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 사람들은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 아닌지를 검색한다. 독감 열렸으면 기침, 고열, 해열제, 독감 관련 증상 치료 방법을 검색하겠다. 그런데 검색 사이트의 서버는
검색어가 어느 IP 주소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을 찾아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검색 사이트가 예측한 독감 환자 수,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독감 환자 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게 뭐 때문이냐? 거기 바로 나오지만 이게 다 빅데이터 기반이다. 빅데이터, 그지? 우리 검색 엔진이 다 빅데이터 기반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자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알겠지? 이거 요게 핵심이야. 그 마지막 문장 붙이고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그러면 가글이 뭐야? 가글이 네트워크 이론이야. 가글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글은 네트워크 이론이야. 나글은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겠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자, 이제 이 9도마 3번 문제 이제 정답은 이것도 이제 원래 독서 교과서지만 어쨌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문에 있는 답은 있어요. 자, 원래 원문 답은 이거였어. 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가 하나의 글이 되기, 그지? 하나의 글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렇게 이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지금. 그런데 잘 봐, 이게 가글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한 게 이게 나글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걸 똑같이 안 써도 답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핵심이 뭐겠니? 요 말 정도, 그지?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 정도, 그지? 아니면 학교에서 밝힌 거로 따지면 이것만 들어도 점수. 근데 활용 대신 적용. 이런 단어까지도 허용. 알겠지?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뭐 좋은 사례가 있다. 알겠지? 사례란 말도 안 들어가. 요 말만 들어가면 일단 점수 준다. 이렇게 돼 있어. 네트워크 이론 활용 혹은 적용. 알겠지? 네트워크 이론 활용 혹은 적용. 뭐 그런 정도 내용만 들어가서 뭐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면 요 소문항 3번 점수 얻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학교에서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도 자, 이제 이건 뭐 더 쉬워. 자, 보기에 A에 들어갈 말 윗글에서 찾아서 자, 그럼 이제 땡땡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시제품을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시제품 2개 주면서 하나는 당신이 쓰고 하나는 친구 아무나 주세요. 자, 이러한 홍보 전략을 선택한 것은 뭐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제품을 받은 당사자든 그게 이제 친구 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받을 친구든 둘 중에 하나는 뭐란 얘기야 거기 연결선이 많은 사람이 그지? 라고 예상하고 준 거지. 그러니까 연결선이 많은 사람 아까 뭐야? 허브, 그지? 당연히 거기 4번에 들어갈 말 허브. 너무 쉽죠? 그거는 그지? 연결선이 많기 때문에 자, 연결선이 많은 사람 누구다? 허브다. 알겠지? 이거 그거야. 얘는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바로 10번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오늘 시간 봐서 EBS 선생님이 갖고 온 거 하고 이제 앞으로 EBS 뭐 이제 숙제를 좀 줄 거야. 자, 일단은 10번 문제는요. 10번 문제는 이제 뒤에 역시 해설 쪽에 보면은 자, 이거 역시 이것도 교과서 기반이야. EBS 건 아니고요. EBS 아니라 교과서 기반인데 자, 출제 의도는요. 비슷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과 시를 함께 읽으면서 소설과 시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학 개념과 관련한 용어도 좀 나오고요. 문제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거야. 자, 근데 어쨌든 비슷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과 시,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 한 단어로 써라. 기억에 들어갈 말 한 단어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김재영의 코끼리라는 이제 각을 보세요. 김재영의 코끼리 이거 소설이야. 이거 소설인데 이거 그냥 이게 참고 뭐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이제 한국에 와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 그래서 여기 2세까지 나와. 여기 나라고 나오지 서술자. 1인칭 시점인 소설인데 나 있지. 나가 여기 네팔 아버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네팔 나오는데 맨 끝에 지문에 네팔인으로서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노동자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2세. 그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서술된 소설이고요. 자 이제 내용 보면 뭐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거기 저녁마다 이제 탈색지. 그러니까 얘가 보면 네팔인들도 여러 이제 인종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뭐 흑인까지는 아니지만 왜 얼굴 좀 이런 저쪽 네팔은 동남아는 아니지만 저쪽 인도 서남아시아 보면 이렇게 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 흑인은 아니지만 하여간 또 흑인하고 또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라는 아이도 그지 얼굴이 까매. 근데 우리가 뭐 사회 문제 당연히 되지. 뭐 한국에서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가면서 약간 색안경 끼고 보고 혹은 왕따까지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자기 피부 색깔이 싫어서 표백제를 가지고 세수를 해. 표백제 알지? 뭐 유한락스 같은 거 있잖아. 하얗게 만드는 거 그지? 그 얼마나 독한데 유한락스 집에 엄마 써볼 때 화장실 청소 같은 데 냄새 맡아고 여기 화장실에서 가끔 냄새 나지만 야 그 표백제 얼굴에서 그 말이 안 되는데 어린애니까 가능한 얘기야. 얼굴 하얘지고 싶어서 야 무슨 뭐 마이클 잭슨 같으면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거의 백인 그지? 마이클 잭슨 흑인인데 나중에는 완전 백인 오브 백인이 됐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한 게 이제 그 표백제. 근데 그게 얼굴이 각질이 나고 피부가 다 뺏겨지겠지. 얼마나 독한데 그거 유한락스 잘못 쓰면 저 화장실 밀폐된 곳에서 유한락스 냄새 진하게 맡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염소잖아 염소. 염소가 얼마나 그지? 독이 센데 이게. 그래서 자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같은 백인은 원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길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여기 잘 봐.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뭐가 필요했어. 자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자 니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끝났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끔 여름 숲의 뱀이나 가을 낙엽 밑에 나방처럼 나에게 뭐가 필요했다. 뭐겠니? 우리 동물들이 어떤 자기보다 센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순간순간 그 주변 배경의 색과 유사하게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이거? 보호색이라고 하죠. 보호색. 알겠지? 보호색. 그래서 자, 10번에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보호색이란 말이지. 보호색.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제 이거는 시간상 좀 이제 갈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쭉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고 되게 이제 매맞았어, 그지? 근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거기 디귿에 보면 나오지. 아버지가 나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에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이제 어린아이 교육상 뭐 때릴 수도 있네. 뭐 때려서는 안 되나 몰라. 요새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보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거기 니은이 뭐야? 남의 눈에 해당하는 말. 근데 이걸 나에서 찾으라고 했어. 그럼 나시를 가야 돼. 그지? 나시. 이제 이거 하종우의 원어라는 시야. 원어. 우리가 원어민 이런 말 들어봤지? 원어민. 원어. 그러니까 원래는 원어라는 게 이제 원래 그 오리진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 이제 언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야.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소통의 근원. 뭐 이런 뜻이야. 이제 원어가 여기서 이 시에서. 알겠지? 본연의 순수함과 소통의 근원. 그러면 이 시도요. 한번 보세요.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여기 화자의 고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동남아 두 여인이 소곤거렸는데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어.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그러니까 아기 이제 자기 자식 이제 잠들고 이제 안고 가면서 그 동남아 여인 둘이서 이제 떠드는 거야. 기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밖 보는 척하며 일부러 차창밖을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여 보려고 여기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근을 깊었다. 요 산근을 동그라미 쳐놔. 산근을. 자, 여기 산근을. 어차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바로 이게 두 여인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근데 이게요. 이제 봐봐. 거기 3번 문제 답이야. 알겠지? 3번 문제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이제 디귿의 상황을, 그러면 이제 디귿은 아까 가글의 아버지 그 이불을 뒤집어 쓰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이 아버지가 운 이유가 뭐겠어? 어떤 심정이겠니? 이주 노동자의 고통이야. 알겠지? 이주 노동자의 고통. 그러면 이제 여기 여인들은 이주 노동자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주한 여인들이잖아. 이주한 이 여인들의 고통이야. 알겠지? 두 여인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 그래서 자 이제 봐봐. 3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시와 소설에서는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나 생각을 주관적으로 바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아니냐 이거, 그지? 문학 개념에서 객관적 상관물, 뭐 감정이입,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수능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얘는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냥 감정이입이 되려면 저 산 그늘이 울고 있다,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감정 표현은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딱 봐도 산의 그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주 여인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나타내주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국어의 문학 시험 풀듯이 그냥 주관식으로 낸 것뿐이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청준의 눈길에서 장지문 막 마당가의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다 표현해서 땡볕 아래에 있는 작은 치자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주인공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치자나무가 땡볕을 받고 있으면 너무 뜨겁기도 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 치자나무인 것처럼 산그늘은 두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계속 봐봐 시를.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자, 여기서 내가 슬쩍 곁눈질했다. 곁눈질. 왜 곁눈질한 거야? 사실은 거기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과 곁눈질은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호기심과 곁눈질. 자, 그래서 아까 2번 문제 있었잖아. 2번 문제. 자, 니은에 해당하는 말. 니은이 뭐였냐면 거기 남의 눈이야.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자, 봐봐.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 하나 어딘가 쭉 들어왔어.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별로 뭐 우리랑 똑같은 한국인이 들어왔구나. 근데 피부색 까만 사람 들어와봐. 뭔가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유심히 볼 수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인과 똑같은 피부색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네팔인이 하나 들어왔다고 쳐봐, 그지? 근데 그렇다고 뭐 네팔인이라고 우리가 뭐 대놓고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보진 않을 거야, 그지? 우리가 뭔가 호기심이 생겨도 이렇게 쓱, 그지? 저 뭐지, 저 피부색 다른 놈이 하나 들어왔네 하면서 살짝 곁눈질로 볼 수 있고, 이건 뭐 일종의 호기심이 생긴 거지, 그지요? 그러니까 이때 그 니은의 남의 눈 있잖아요. 이거는 자, 2번 문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해서 이제 자, 2번 문제는 호기심 혹은 곁눈질.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정답을 한다. 학교에서 얘기했어. 호기심 혹은 곁눈질 둘 중에 하나 써도 되고요. 한 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산그늘이고, 그리고 한 번은 산그늘. 그래서 시행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산근을 깊었다 아까
시행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상근을 깊었다. 요거 이제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시가 아직 안 끝났어. 자, 뒤에 보니까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자, 그러면 집으로 가는 거야. 이 여인들도. 이 여인들도. 근데 이 여인들이 사는 집이 뭐야? 여기 화자의 고향이야. 근데 딱 봐도 어디야? 응? 응? 지역 어딘 것 같아? 이 사투리가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응? 어디야? 경상도죠. 할그레이. 응? 다 와간대. 전라도면 이거보다 많이 세죠, 그지? 뭐 연벽도 울고 지랄이. 집에 다 와간께. 싸게 그쳐라이. 선생님 전라도 사투리 잘 쓰지. 나 고향 서울이야. 경상도 사투리도 잘 쓰고 전라도 사투리 잘 쓰고 다 잘 써. 전라도 고향인 선생님 우리 학원 있지. 김행렬 선생님. 전라도. 그지? 좀 도시스럽죠? 김행렬 졸라 촌스럽게 생겼죠? 자, 행렬쌤 욕하는 게 아니야. 워낙 친해서 그래. 나중에 오해 이제 야 공무쌤이 행렬쌤 엄청 욕해요. 행렬이 더 욕해. 수업할 때 아마 그지? 그 행렬쌤이랑 나랑 학원에서 만난 지 한 20년도 넘었다. 이 학원에서만 지금 한 10몇 년 같이 있고 이 전에도 같이 있었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어쨌든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화자가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이 이제 뭐 서울 왔다 이제 고향집에 이제 열차 타고 가는데 이 여인들은 이제 역시 보니까 이제 동남아에서 이주해온 여인들인데 경상도 어디 시골로 이제 그지 농촌 총각하고 요새 많잖아 그런 베트남 여인, 필리핀 여인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봐. 이제 4번 문제. 보기에 A에 들어갈 말 이제 나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그러면 자, 뭐뭐는 동남아 여성들을 낯선 타자로 대하는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 호기심 많은 인물로 형상화된. 이거 이미 보기에서도 아까 문제 답도 나와요. 막 호기심 막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호기심 많은 인물로 형상화된 시적 화자의 내밀한 심리 상태를 반전시키는. 야, 이거 동남아 여인들이 알 수 없는 동남아 말로 어쩔저해서 그냥 호기심 있게 곁눈질로 보고 있었는데 반전이죠, 그지? 이 여인들이 무슨 말을 써? 한국말, 그것도 사투리까지, 자기 고향 사투리까지, 그지?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당연히 시적 화자가 떠나온 나의 고향에서 2세대 한국인을 키우며 고향 땅을 지키는 어머니였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요 4는 자 한국말, 그지?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덧붙여서 써도 한국말 사투리까지,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말이 그냥 들어가. 근데 사투리만 가지고는 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어. 한국말이라고 하는 그냥 아니면 한국말 사투리까지 써주는 건 문제 없고요. 알겠지? 원래 이제 그런 거였어. 알겠지?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으로는 이제 살펴봤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과서 베이스, EBS 베이스, EBS 베이스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 한 60~70%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번 문항, 이제 이건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1번 문항은 이제 저기가 나오는데 문법이 여기 잠깐만 인문이 맞아 자연이? 인문 순서 인문. 반보다 조금 자연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 자, 근데 어쨌든 뭐 자연은 지금 얘 봐서는 문법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문법 문제를 비중을 많이 두고 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1번 문항이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 완성 책 꼭 갖고 와. 다음 시간 일단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왜냐면 수능 완성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화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매 수능이기 때문에 요거
이미 지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문법 엄매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뭐 의문의 변동 있잖아요.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쉬워. 여러분들 그 뒤에 잠깐 보면은 이건 의문의 변동하고는 또 좀 다른 경우는 하지만 그냥 내가 문법을 몰라도 그지? 그러니까 쉽게 화장로라도 그냥 요 보기나 지문 보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아까 준 거예요. 그 37번 문항 같은 경우에 그죠? 알겠지? 그냥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사실 거기. 이거 내가 문법을 엄매러가 아니라 화장로라도 그냥 그거 읽고 풀면 돼 사실. 이거 지금 37번에 거기 보면은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하면 키읔 티읒 치읒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놓고 놓고지만 발음은 놓고. 왜? 히읗 받침의 뒤에 이어지는 말이 기역으로 시작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평소에도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이러냐? 놓고지, 그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매로도 화장로도 상관없이 이제 푸는데 가천대에서 문법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면 거의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 아니면 그냥 간단한 의문 정도. 뭐 된소리 대기 찾기, 유음화나 비음화 찾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국민대는 그 아까 보니까 이제 EBS 기반으로 하지만 피동사동. 근데 그것도 엄매러가 아니어도 피동사동 읽으면 그냥 쭉 그냥 지문 보고 이제 푸는 그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정통 문법 있잖아. 뭐 여기서 뭐 용언의 뭐 불규칙, 그지? 그 다음에 형태소의 의미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왜냐면 뭐 국민대 선택한 학생 중에 내가 볼 때 뭐 반은 엄매 반은 화작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화작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겠지. 그냥 지문 보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근데 그러려면 이 아까 말한 뭐 불규칙 이런 거는 기본 개념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즉 엄매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지문만 읽어도 풀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문법 요소야. 단순한 뭐 사동 피동도 애들은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딱 수능 완성에서 하나 정도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준 거야 이거 35에서 뒷장 한 장 넘기면 35에서 36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150쪽이야. 150쪽에 국어의 상대 높임 해갖고 높임법이야 이제. 물론 이것도 문법에서 배우는 개념이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 없어도 요 지문 읽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지문 읽으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예시문항 봤을 때 이과 계열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를 안 만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 문제하고 이제 한두 개만 이제 문법 설명을 할 거야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상 이제 어렵고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소개만 하고 이제 오늘은 대략 맞출 거거든. 근데 거기 그 이제 32에서 34 맨 앞장에 봐도 시 같은 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EBS 기반으로 나오면 요 264의 절정 있잖아요. 264의 절정 같은 시는 아주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가 한두 개 딱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기는 문제랑 상관 이건 뭐 수능 문제 이제 수능 완성 이제 수능 대비 문제지만 이런 약수령 문제에서 딱 내기 좋은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게 낼 요소가 좀 있는 시가 몇 개 있어. 우리 이번에 수능 완성에도. 그래서 이제 이거 샘플로 이제 절정 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 완성 책을 내일은 일단 수능 완성 책을 가지고 오시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다 수능 특강 독서 일단 수능 특강에 문학도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빼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수능 완성에 있는 거 좀 살펴보고 수능 특강 독서에 있는 걸 좀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책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이제 예시문항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숙제가 지금 나오는 프린트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절정시 보고 뭐 필요한 문제 이게 수능 문제긴 하지만 살짝 한번 건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문법 문제 있지 35번, 36번 요것도 이제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일단 지문을 읽고 이해해 보는 거.
알겠지? 이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해봐봐.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예고하면 수능 완성은 이제 뭐 몇 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제 할 거라고 해놓은 게 이제 뭐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일부 지금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미리 볼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때 그냥 잠깐 보면 돼. 이거. 그래서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독서 중에 이제 문학은 그냥 딱 꼭지점만 얘기할 거니까. 근데 독서에서 이제 이런 숙제로 수능 완성이면 수능 완성 215쪽에 보면 독서 지문 중에 기대 효용 이론 뭐 이런 거 있고요.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241쪽 페이지 241쪽 보면 거기 인문 지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읽어봐. 문제는 뭐 둘째치고 지문이라도 이거 읽어보고. 좀 더 내일쯤 얘를 보고 뭐 다른 것도 볼 텐데 수능 완성에 이거 수완 수능 완성 이거 자 알겠지? 기대 유형 이런 사회 지문하고 241쪽에 인문 지문 뭐 요렇게는 좀 독서야. 또 문학은 이제 내일 그냥 하면서 바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지? 이거 그래서 자 숙제는 이제 그리고 아까 말한 프린트 요거까지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보다는 아직 시간 어제는 10분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뭐 어제 가천대 시험도 있었고 뭐 첫날 독일도 쓰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해 준 사람도 있지만 여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빠진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복습을 할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안 빠졌지만 또 수업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놓친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유튜브 주소 여기다 영상 올려놓을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이라도 할 사람 하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개별적으로 그때 뭐 결석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거 검색해 이거. 그러면 이제 채널 이름이 너의 아저씨야. 알지 이거? 그래, 나의 아저씨라고 유명한 그 드라마 있었잖아. 이성균 죽었지만 이성균 나오고 아이유 나오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너희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아저씨. 오빠라고 하려다가 토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거 검색하면 돼. 이거 애니션 이거고요. 골뱅이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 그럼 이제 현재 구독자 내 소원이 이제 1차 소원 달성됐어요. 10명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됐거든. 온 김에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이제 두 번째 목표는 20명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누르시고 거기 보면 이제 날짜별로 해놨거든. 국민대 뭐 매달 며칠 수업. 그러니까 뭐 빠졌던 사람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안 빠졌더라도 뭐 복습 필요할 수 있잖아. 수업 시간 뭐 졸았던 사람 분명히 내가 봐도 보이니까. 그래서 졸았던 사람 또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꼭 다 온 김에 구독 눌러주시고. 알겠지? 그냥 안 눌러도 돼. 근데 이제 온 김에 그냥 눌러. 어차피 내가 뭐 구독자 늘릴 것 같으면 뭐 다른 방법을 써야지 뭐 10명이나 20명이나 뭐 그게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세요. 영상은 그렇게 이제 보란 얘기야. 따로 이제 앞에 얘기 안 해도. 자 오늘 이제 내일 할 거 숙제 잘 해보시고 알겠지? 내일 봅시다.